돌이나 이런 때 금 주는 것도 되게 재밌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금이 한 돈에 4만 원, 5만 원 이 정도를 했기 때문에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한 35만 원, 뭐 37만 원 막 이렇게 나오죠. 선불교 연구소. 그래서 하이타이도 생각해 보면 한 시대를 풍미한, 요즘은 그럼 성냥 대신에 터보 라이터 갖고 가나? 그게 참, 그러고 보면 그때마다 이 선물하는 게 좀씩 달라. 예전에는 추석 선물에 설탕이 있었다니까. 추석 설 선물에 설탕이 있었어. 당뇨병 걸려서 뒤지라는. 그때는 그게 비싼 거예요. 소주도 있었어. 소주가 있었어. 소주가 선물이었었어. 그리고 돌반지로 금을 주는 거는 오래된 게 아닌 건데 급속도로 퍼진 것 같고, 조선시대 때 금 같은 걸 줄 수가 없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게 진짜 잠깐 한 세대를 풍미한 거지. 하이타이도 그렇고 성냥도 그렇고, 예전에는 성냥각 모으는 것도 있었는데, 각 이런 카페나 어디 뭐 다방 같은 데 다니면서 이렇게 성냥각 이걸 모아가지고 막 이따시만큼 해놓고 또 뭐 그런 애들도 있었어. 우리 집에도 있었던 것 같거든. 그래서 막 이만큼 있고. 그런데 참, 그런 거 뭐 잠깐 있다가 지금 사라진 풍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재밌어요. 사람들의 어떤 심리 구조를 알 수 있는. 그리고 금은 금도 돌이나 이런 때 금 주는 것도 되게 재밌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금이 한 돈에 4만 원, 5만 원 이 정도를 했기 때문에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한 35만 원, 뭐 37만 원 막 이렇게 나오죠. 지금 나오면 주기 쉽지 않지. 주기 쉽지 않지. 그러니까 그것도 잠깐 풍속이고, 그거보다 조금 오래간 풍속은 떼거리로 들어가서 목욕하고 찜질했었던 문화. 찜질방과 목욕탕이 거의 다 사라졌. 지금 그렇게. 그리고 저는 노래방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신기했었다는 거예요. 찜질방과 목욕탕이 한꺼번에 막 다 들어가고 막 단체로 벗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너무 재밌지. 너무 재밌지. 집단주의 문화. 어떻게 보면 군부 독재 시대를 겪으면서 존재하던 집단적인 그런 문화였다고 보면 돼요. 더 재밌는 거는 약간 이렇게 퍼져가지고 다 누워가지고 있는 그 찜질방. 한 두어 번 가봤는데, 이게 뭔가 이런 게, 이거 여러분이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찜질방에 한번 갔다고 생각을 해봐.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야, 얘네는 도대체 뭔가. 그래서 아무튼 천인상설, 이걸 천인상감설 뭐 두 가지 다 쓰는데, 그것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처음으로 만들어냈지만, 이 개념 규정을 해냈지만, 실제로는 동아시아에는 그 전부터 계속 떠돌아다니던 이야기예요. 그거를 하나로 논리적으로 딱 정합성 있게 만들어낸 거지, 그 동중서라는 학자가. 그리고 그 동중서가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결국 뭐가 있냐면, 유교가 중심 지배 이데올로기로 올라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걸 가지고 뭘 걸으려고 했었냐면, 이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황제와 임금에게 굴레를 씌우려고 했었어. 그러니까 황제 권력이 독주하기 시작했을 때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견제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조선은 굉장히 재밌는 나라예요. 그리고 조선은 어떻게 보면 이 동중서 때문에 그런 룰이 생겼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황제가 마구 치고 나가려고 할 때 군주 무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최고 권력자는 부끄러움이 없대. 부끄러움이 없대.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미친 짓을 해도 다 정당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하면 그 사람이 죽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충녀랑 충선왕 뭐 이런 얘기 보면 무슨 신하의 무슨 부인을 어떻게 하고 그래도 그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거는 군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가 다 내 거라니까. 모든 사람이 내 거라니까. 그래서 그건 문제될 게 없어. 그래서 그렇게 브레이크가 없을 때 하늘을 빌미로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상이변이 있으면,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무슨 비가 안 와요 어쩌고 하면 임금이 종묘사직에 나가서 자기 스스로 허물을 이렇게 하고 내가 덕이 없어서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사라졌는데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 그때 굵직굵직한 사고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때 그 성수대교 붕괴 이런 거 다 김영삼 대통령 때 아니에요? 산풍 이런 거 아닌가? 나 잘 모르겠는데 이제 기억도 안 나고 시랜드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었어요. 아무튼 시리즈로 김영삼 대통령 때 제가 보기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전에 개발 독재 시대 때 너무 빨리 성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부실이 있었고 부실 공사를 한다고 바로 터지진 않거든. 이제 조금 삭으면 그게 이제 문제들이 생기면서 터지는 거죠. 대구 무슨 지하철 사건도 있었고 기억해 보시면 다 워낙 큰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기억들이 나실 거예요. 그게 다 김영삼 대통령 사건이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저렇게 된다. 그게 임금이 잘못하면 하늘이 재앙을 준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 구조였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걸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것과 연결시켜서 지금도 그런 인식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벼락 맞아 죽으면 이제 천벌을 받았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는 그냥 재수가 없었는데 벼락이 무슨 나쁜 놈에게 떨어질 것도 아니고 나쁜 놈 몸에 철분이 강력한 것도 아니고 철이 강력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냥 이놈 떨어질 수 있고 저놈 떨어질 수 있고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생각이 그렇게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부덕해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인식이 그때 하나 있었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때 경회궁 경복궁 경회루 앞에 있는 그 연못에 연꽃을 다 팠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저 청와대에 모셨던 불상을 빼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들이 있었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 다음에 불교를 공격해서 이런 이야기. 지금은 그런 얘기들을 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 대통령이 잘하면 경기가 좋아질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영향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죠? 경기와 관련된 영향은 있을 것 같아. 미국은 이웃 나라를 좁혀는 그 트럼프 전략을 쓰니까 실업률이 없대잖아. 지금 그래서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 우리는 죽겠는데 우리하고 일본은 죽을 것 같으니까 참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강력해진 거예요. 미국과 금리 차이가 지금 1% 이상 나잖아요. 보통 1% 이상 나면 돈이 떠나간다는 건데 아니 그렇지. 미국이 더 안전한 국가고 이자를 더 많이 주는데 나 같아도 옮기겠다. 아니 그렇지 않아? 왜 저축은행 사태 같은 게 터지느냐, 제1금융권 사건이 터지느냐, 저축은행이 이자를 좀 더 주니까 그쪽에 조금이라도 더 받아먹으려는 사람들이 거기 했다가 이게 좀 부실하니까 터지는 거잖아. 아니 맞잖아. 그냥 제1금융권 잘 나가는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맡기면 별 문제가 없을 건데 왜 하필 저런 데 가가지고 징징 짜고 저러냐라고 하지만
그분들도 다 그 생각이 있는 거지. 뭐 바보가 아니지. 그래서 미국이 나라도 더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제2금융권이지. 근데 제2금융권인데 이자도 적게 줘요. 야, 그러면 당연히 돈이 빠지지. 그런데도 우리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함부로 못 올리는 거고. 미국은 여차하면 한 번 더 올린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이 5% 금리를 주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참 놀랍지. 기준금리로 이렇게 막 때려버리니까. 그런데도 실업률이 없다는 거잖아. 미국은 실업률이 없대. 실업률이 몇 프로 있다던데 그건 자연 발생 실업률이래. 그냥 이직하고 돌아가는 정도의, 그러니까 0이 있을 수는 없대잖아. 그건 생각해보면 그렇지. 뭐 모든 사람이 다, 기분 나쁘면 때려칠 수 있는 거지. 그 때려치고 다른 거 구하고 그런 정도의 실업률 외에는 없대잖아. 우리는 다 힘든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그런 힘든 상황에서, 시험이라도 잘 봐서, 뭐라도.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에요. 행복은 성적순이에요. 현대사회가 되면서 가장 바뀐 게 그나마 행복이 성적순인 게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예전에는 행복은, 지금도 사실 성적순보다 센 거는 잘 타고 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잘 타고 나면, 둘 중에 하나만 잘 타고 나오면 경기 끝이지. 집안을 잘 타고 나거나, 생긴 게 좋거나, 생긴 거나, 머리가 좋거나, 뭐 하나만 잘 타고 나면 끝이지.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머리하고, 지능이 좋은 거하고, 인물이 좋은 거하고, 인물입니다. 인물입니다. 그리고 집안하고 인물하고, 집안입니다. 너무 비극적인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현실은 현실이고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그래서 귀족 사회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집안과 관련된 거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제시한 게 공부지. 공부지.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서 상속세나 뭐 증여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율을 높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좀 붕괴시켜 보겠다라는 방식으로 이 사회가 발전해 온 거죠. 예전에는 어땠냐? 조선시대 평민은 세금을 내고 양반 세금 안 낸다. 있는 놈이 세금을 안 낸 거야. 놀랍게도. 그리고 양반들이 계속해서 노비를 늘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평민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약간 얘기를 하는 거지. 너 세금 낼래? 내 밑에 와서 나한테 세금을 낼래? 나한테 세금은 안정적인 거고, 야, 나한테 30%만 내. 근데 정부가 한 50%를 뜯어가잖아? 그러면 천민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양반은 군역의 의무도 없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그게 불평등한 거지.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있는 사람이 더 내고 없는 사람이 좀 덜 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 시스템을 불합리한 것들을 맞춰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다리가 하나가 만들어진 거지. 그 사다리가 천국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삼성 사장은 돼도 삼성 회장은 못 되더라. 삼성 회장은 누구냐? 성골이다. 그건 뭐 다른 집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이상 잘 나가는 집은 다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타고나는 거를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런데 애석하게도 머리도 저는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회 시스템을 바꿨지만 머리도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머리 나쁜 거를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평등하게 할 수 있는 룰은 없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만 평등한 거야. 투표권만 어떻게 보면 투표권이 가장 평등한 거야. 그거는 잘생겼든 못생겼든 돈이 많든 적든 그 다음에 머리가 좋든 나쁘든 다 한 표잖아.
그렇게 해서 줘놨더니 이제는 그것도 문제지.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투표권이 많아지면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치매 투표가 정당하냐. 이제 이런 논점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 80 넘어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잘 호도되거든. 호도되는 데다가 이제 SNS에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예전하고 달리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 인공지능이 계속 그런 비슷한 것만 띄워줘.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나는 왜 유튜브 구독자가 늘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구독을 안 눌러서 그래요. 구독을 안 눌러서. 구독 안 눌렀는데 다 보고 있는데 뭔 소리야? 구독을 눌렀으니까 보이겠지? 아니야. 그냥 보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띄워주는 거지. 여러분은 구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에 이 얘기 한번 했더니 한 1000명이 늘었어. 안 누르고 있는 거야. 안 누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왜 그렇게 계속 띄워주느냐? 인공지능이 걔가 그걸 좋아하는갑다 싶으니까 계속 추천 영상을 올려주는. 이거 굉장히 무서운 행동이에요. 이거 왜? 그렇게 세뇌는 그렇게 해서 작동하는 거야. 계속 비슷한 얘기를 듣다 보면 그들의 논리가 맞는 것 같아.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정당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런 프로 자주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보고 있잖아. 걔 말이 맞아. 걔네 논리가 맞아. 어떤 쪽에서 복지를 해야 그래도 돈이 좀 도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돈이 이렇게 좀 돌고 그래야 자본주의가 GDP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수출도 잘 돼야 되지만 내수를 돌리기 위해서는 돈이 좀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비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아. 빚내서 복지를 하는 게 맞습니까? 절약을 해야지. 누군가는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돈 퍼주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도 맞아. 아니 그렇잖아. 그걸 계속 듣고 있잖아. 비슷한 논점을 다른 사람이 나와서 하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계속 듣고 있잖아. 맞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선택이 딱 되잖아.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건 안 들려. 들으면 짜증이 나요. 저 새끼는 사기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얘기 제가 안 해드렸나? 주기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로그 아웃 시키는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 걔가 뭔 영상을 띄워주나. 여러분 로그 아웃 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로그 아웃 시키면 비밀번호 기억이 안 납니다. 비밀번호 기억 안.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로그인이 돼 있으면 여러분이 뭘 봤는지를 가지고 비슷한 걸 계속 얘가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몰아가는 거지. 그리고 그게 예전에 그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도 그 내부 고발이 나온 것도 그 사건이에요. 굉장히 안 좋다고 보거든. 그게 사람을, 잠재적 세뇌를 시키면서 점점 이 세상이 첨예화되는 게, 그래서 그게 거기서 나오는 효과예요, 지금. 계속 갈등 구조가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끊임없이 그런 데 휘둘리지 말고 그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데 휘둘리지 말고 내가 어떻게 판단할 건가를 자기 스스로 한 번씩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연세가 드시면 쉽지가 않아요.